안녕하십니까, 솔리드웍스 원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셈블리 모델링을 작성한 후에 물성치나 간섭 체크 등을 사용하여 어셈블리 모델링을 측정하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문서 선택하셔서 어셈블리 아이콘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어셈블리 시작하고 가장 먼저 불러올 기본 부품을 불러오도록 안내창이 표시가 됩니다. 자, 찾아보기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본체에 파일 하나를 열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델링이 불러올 곳을 클릭해서 부품을 삽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델링의 이 베이스 파트죠. 자, 베이스 파트에 이제 서로 조립할 부품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심축, 그 다음에 V벨트, 슬라이더, 그 다음에 링크.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부품들을 모두 불러오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부에 어셈블리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내부가 보이지 않을 때 활용하는 팁을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면, 자, 이 작업창의 상단에 보시면 빠른 보기 아이콘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단면도 아이콘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베이스 베이스 파트를 기준으로 단면을 이렇게 잘라내는 형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셈블리의 메이트 선택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셈블리 모델링을 작업하실 때처럼 메이트, 부품과 부품 간에 메이트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곡면과 곡면을 찍으면 자동으로 탄젠트와 동심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죠. 그래서 동심 확인.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축을 꽂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부품이 어떻게 될까요? 이 편심축의 한가운데 이렇게 꽂히게 되겠죠? 확인. 자, 그리고 나서 이 면과 이 면은 서로 이렇게 만나겠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이 슬라이더가 이쪽 핀에 조립이 되겠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 부품의 면이 이 면과 어때요? 동심을 이루겠죠? 네. 자, 그리고 이 부품이 한가운데 딱 맞춰서 들어가도록 이렇게 서로 닿는 면을 짝을 지어주면 이렇게 메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한쪽 면이 서로 만나도록 선택을 하니까 이쪽에 틈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메이트에서 거리 메이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일정한 길이를 0.5만큼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0.5가 아니라 0.5의 절반이 되면 되는 거죠? 네. 솔리드웍스에서는 이 치수 입력창에 사칙 연산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반이 되도록 메이트를 입력하신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하죠? 이 면과 이 면은 서로 이렇게 동심이 될 겁니다. 확인. 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이 핀은 돌리면서 회전 운동이 수직 운동으로 바뀌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V벨트를 조립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이트 선택하신 다음에 닿는 면과 닿는 면을 서로 선택을 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 면이 V벨트의 윗면과 만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축을 회전을 하면서 이 슬라이더가 직선 운동을 하지만 이 벨트도 같이 회전 운동을 해야겠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축이 어떻게 돼 있죠?
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키홈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지금 키가 없으니까 키홈을 이렇게 맞춰주려면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먼저 부품을 회전시켜서 위치를 맞춰주신 다음에 다시 메이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안쪽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축의 키홈의 안쪽 면과 여기 바깥쪽 면을 선택하셔서 일치 선택하시면 네, 한번 볼까요? 그리고 컨트롤 7. 자, 휠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V벨트를 돌리면 회전 운동이 직선 운동으로 바뀌는 형태가 어셈블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단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단면도도 네, 정확하게 조립이 잘 됐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희가 계산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하는 방법은 자, 어셈블리, 레이아웃, 스케치, 계산 탭에 간섭 탐지와 여유값 확인, 구멍 정렬, 측정 물성치, 단면 속성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이 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섭 탐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간섭 탐지, 부품의 간섭을 검사한다고 표시가 나오죠? 자,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셈블리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누르는 순간 서로 부품이 찌르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이쪽에 간섭이 표시가 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간섭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조립이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일부러 부품 하나를 더 불러와서 간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부품 하나를 새로 더 불러 들어와서 이렇게 간섭을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간섭 탐지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서로 찌르고 들어간 부분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죠? 그리고 그 부품이 서로 찌르고 들어간 부품이 어떤 부품인지 그리고 얼만큼 찌르고 들어갔는지 이렇게 결과물이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어셈블리를 모델링을 다 하시고 난 후에는 반드시 간섭 검사를 하셔서 내가 간섭을 감안한 부분 이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간섭이 났는지 다시 한번 검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정. 선택된 항목들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 줍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측정하고 싶으신 부분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저는 이 면과 이 면, 양쪽의 면 간의 거리를 측정해 보고 싶습니다. 거리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계산의 측정 도구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원호나 단위나 X, Y, Z 측정 표시 값 등의 그런 옵션들을 선택하시고 나서 바로바로 거리를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마우스가 줄자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나면 여러분이 측정하시고 싶으신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dx, dy, dz 각각의 거리와 중심거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부분의 치수를 자동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쵸? 네. 그러면서 여러분이 선택한 부분에 대한 각도도 체크를 해줍니다. 선택한 두 항목은 서로 평행합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다른 부분을 다시 측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선택, 취소. 네. 그리고 나면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점과 점을 찍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지금 저는 단일 파트 안에서 포인트를 집었습니다. 그쵸? 네. 점과 점 사이 dy, dx, dz 이렇게 거리를 표시를 해주면서 최단 거리도 표시가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어셈블리나 아니면 단일 파트 모델링을 완성하신 다음에 궁금한 부분에
간격이나 거리 등을 측정하고자 할 때 계산의 측정 도구를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물성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찌르고 들어간 부품은 제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삭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링을 여러분이 완성을 하신 다음에 자, 물성치 한번 클릭해 볼까요? 모델의 물리적인 속성을 계산해 줍니다. 라고 나와 있죠? 클릭!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작업한 어셈블리에 대해서 질량과 볼륨과 면적과 중심, 필요한 모든 속성을 한 곳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 물성치라는 도구를 사용하면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단순히 솔리드웍스로 형태만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모델링 하시고 조립까지 다 하신 상태에서 이쪽에 보시면 어때요? 재질, 여러분이 원하는 부품의 재질을 입력하신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물성치를 눌렀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질량과 볼륨과 면적과 중심,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제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단가라든가 아니면 그 원자재의 그 필요한 가격 등을 견적을 먼저 미리 짐작을 좀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응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원자재를 터무니없이 부족하게 구입을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너무 많이 구입해서 낭비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남는다거나 그런 오류를 많이 줄이실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작업하신 어셈블리나 단일 파트에 한해서 측정과 물성치 도구를 얼마든지 응용해서 실무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업물을 완성하신 다음에 측정이나 물성치, 그 다음에 간섭 탐지 작업으로 반드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